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ICE 수장이 이른바 아마존 프라임식 신속 추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미국 내 이민자들의 SNS를 검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알려진 과거 과속운전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대학생은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E가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뉴욕 시립교도소에 다시 오피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 협력 발표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기한을 늦추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당초 요구한 이달 중순까지 시행을 중단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도합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이상 국가들은 무역과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 대표부 등에 연락했고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엔 10%로 상호 관세를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10% 기준 관세를 부과했고 이날부터는 57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는 당분간 시행을 유예하고 앞서 발효된 10%의 기준 관세만 일단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충격 때문에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며 75개국 이상이 엄청난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연이어 동일한 보복관세를 적용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공산이 큽니다. 중국은 어제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위험을 잘 평가하고 예방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어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여행 경보에서 최근 중국 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 악화와 국내 안보 상황으로 인해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미국에서 유학하는 자국 학생들에게 유사한 경보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모든 학생들은 조만간 미국 내 관련주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할 때 안보 위험을 잘 평가하고 예방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60만 명 규모이며 25만 명이 넘는 학생이 미국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이 경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4%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뒤에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을 조롱하는 AI 영상을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낡고 어두운 공장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드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는 AI로 생성된 풍자 영상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2초 분량의 이 영상엔 어두침침한 공장에 미국인들이 모여 앉아 의류를 재봉하고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 전통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고 맨 마지막엔 이를 비꼬듯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문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백인 남성이, 그 다음엔 여러 명의 백인 여성들이, 이후에 흑인 남성이, 그 다음엔 백인들이 공장 노동자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X 사용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공장에서 재봉틀로 빨간색 마가 모자를 만드는 AI 사진을 올렸습니다. SNS에서는 인종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밈이란 비판입니다. X 사용자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재산업화 밈을 만들어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밈이 퍼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할 당시에도 부가 대상에 호주령 허드 맥도널드 제도 등 무인도가 포함되자 이를 조롱하는 밈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X에 허드 맥도널드 제도의 펭귄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피해 바다에 뛰어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IC 수장이 이른바 아마존 프라임식 신속 추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미국 내 이민자들의 SNS를 검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은 지난 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2025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우린 이걸 기업처럼 다루는데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존 프라임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임은 아마존의 구독형 멤버십으로 추가 비용 없이 구매한 물품을 이틀 내에 신속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각지의 물류센터를 구축, 거미줄처럼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해 놓았는데 IC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들을 트럭에 실어 한 대 모은 뒤 지체 없이 국외로 추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AI 등 선진 기술을 활용, 불법 이민자를 임시로 가둬둘 수용소와 추방용 항공편 운영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선 라이언스 국장 대행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차르 톰 호먼 등 고위 당국자 다수가 연사로 나섰는데 이들 역시 이민자 추방 절차를 기업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먼은 배지와 총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에 맡기자면서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미국 내 이민자들의 SNS를 검사하겠다고 밝히고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이나 활동을 지지하거나 옹호,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콘텐츠를 이민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와 외국인 유학생, 반유대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에게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알려진 과거 과속운전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대학생은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 불응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SCAD는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인턴십을 위한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27세 한인 김모 씨의 비자가 지난 4일 오후 연방이민학생 정보 시스템인 세비스에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현재 국제학생 지원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민 당국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4년 전 면허증 미소지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 출석 후 벌금을 냈습니다. 그는 이민 당국은 비자 취소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신속한 대응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요일 오후 늦게 비자를 변경했다며 비자 만료가 6개월 뒤라 곧 출국 예정이었는데 수년 전 교통단속 기록으로 갑자기 추방을 요구받은 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최대치는 5년 또는 100만 달러입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IC가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뉴욕 시립 교도소에 다시 오피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 협력 발표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8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IC 오피스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IC와 FBI, DEA 등 연방법 집행기관들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10여 년 만에 다시 오피스를 열고 DOC, NYPD 등과 협력해 폭력범죄 및 갱단, 마약 밀매, 국제범죄 등 범법 이민자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이와 관련해 뉴욕시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의회와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은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아담스 시장 고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도 뉴욕시립교도소에서 추방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재개통된 것이라며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ICE 오피스는 지난 2014년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뉴욕시 교정국 간 협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지방법 58호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기한을 늦추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당초 요구한 이달 중순까지 시행을 중단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와 MTA가 소송 관련 일정에 합의하면서 혼잡통행료 시행이 오는 10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로 정한 통행료 종료 시한을 늦추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알려진 합의는 소송 일정에 관한 것일 뿐 통행료 시행 중단 기한이 연장됐다는 것은 진보 언론들의 가짜뉴스라며 혼잡통행료 시행 중단 기한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연방교통부와 MTA는 재판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올 가을까진 혼잡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MTA는 지난 3월 한 달간 맨해튼 혼잡통행료 부과로 5,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지난 1월 4,870만 달러, 2월 5,190만 달러 등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TA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5억 달러의 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키면 암 생존자가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생명과학 전문 매체 뉴스 메디컬에 따르면 미국 암학회 역학 연구 책임자인 잉왕 박사 연구팀은 비흡연이면서 비만 관련 암을 진단받은 생존자 3,742명을 대상으로 평균 15.6년에 걸쳐 생활 습관과 사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2022년 미국 암학회가 제시한 암 생존자를 위한 영양 및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체질량 지수, 신체활동, 식단, 알코올 섭취 등을 기준으로 0에서 8점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점수가 6에서 8점인 그룹은 0에서 3점인 그룹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4%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3%, 암 관련 사망 위험은 21% 낮았습니다. 연구기간 중 점수를 향상시킨 사람들 역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암학회 가이드라인은 체중을 건강한 범위에서 유지하며 성인은 매주 150에서 300분간의 중간 강도 운동 또는 75에서 150분의 고강도 운동을,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1시간 이상 중간 또는 고강도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녹색, 빨간색, 주황색 채소, 콩류, 과일, 통곡물 섭취를 권장하고 붉은 육류, 가공육, 설탕 첨가 음료, 초가공 식품, 정제 곡물 섭취는 피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 등록 기간은 24일까지이며 국외 부재자의 경우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재외 선거인의 경우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 및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직전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4회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사회 속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를 되새기고 효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매년 지역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가 함께 주목하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상록회는 효자, 효녀, 효부, 장안 어머니, 장안 아버지, 장수상, 사회봉사상 등 4개 부문 수상자 후보를 오는 23일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소정의 양식을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교사 노조인 펠팍 교육협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펠팍 교육위원회가 교사 공정임금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부실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로 펠팍 교육위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펠팍 학군 교사들의 중간 연봉이 버겐 카운티 전체에서 최하위권으로 우수교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팍 교육위는 이번 노조의 불신임안 통과에 대해 투표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펠팍 교육위는 학생, 교사, 납세자의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첫 주인 4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1,885건의 소원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약 113만 4천 kg으로 작년 같은 기간 약 33만 4천 kg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3월 초부터 4만 개 이상의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 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청소국 대변인은 이전엔 보여주기식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리수거 단속은 작년 10월 전면 시행됐지만 최근 6개월간은 경고만 주어졌고 이번 달부터 최소 $25, 최대 $100의 벌금이 실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